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위장병, 위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한 200만 명 정도 보는 유튜브를 참고했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위장병, 위염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그 보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길게 그 200만 명이 이렇게 보는 그 동영상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위장병, 위염 치료 하려면은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 원인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하고, 그래 식사를 이렇게 소식을 안 하고 많이 먹고 무리하게 이제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생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우리가 이제 일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치료법이 대체하는 방법이 나올 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초를 먹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초가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의 방식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밥을 이렇게 제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늘은 토요일인데 제가 새벽에 이제 봉사하러 가가지고 주차 봉사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지금 밥 해놓고 아들은 자고 있고 와이프는 출근했습니다. 토요일도 이제 일하는 토요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격주로 일하니까 저는 이제 밥 해놓고 유튜브 찍고 그리고 청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이 몰라도 그 세상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하나를 알아도 깊이 알면은 된다. 이걸 이제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아는 것들은 깊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몇 가지만 알아도 세상 사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아주 원칙적인 부분들인데 거기서 이제 또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아직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저 밑에 더 들어가겠느냐. 기초를 내가 계속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평생 기초만 공부하다가 하늘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위장병, 위염, 속쓰림 이런 원인은 뭐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약초를 먹고 이제 그 약초 들어가고 이건 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까지 안 들어가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제 삶의 방식이니까 뭐 여러분들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되니까 이 삶에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한번 공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질병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해결책입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하는 겁니다.
사람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위는 아주 민감합니다. 위가 민감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위에 아주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래서 뭐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겠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위장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를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이제 아주 전문가입니다. 제가 한평생 실천해가지고 저는 뭐 거의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이제 체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은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아시고 한데 이건 나도 하고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죠.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은 이 단순화해야 됩니다. 삶을 단순화 시키면 됩니다. 이 삶의 기준을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한테 내가 한 1년밖에 못 산다. 한 달밖에 못 산다. 이렇게 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왜 한 달밖에 못 사니까. 뭐 길어야 1년밖에 못 사니까. 그럼 내 삶을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다르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달, 1년 남았으면은 다르게 사는데 그러면 왜 지금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사느냐는 거죠. 얼마가 남으면은 내 삶의 방식을 바꾸겠느냐는 거죠. 한 3년 남으면은 바꿉니까? 한 5년 남으면 바꿉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1년 남았을 때 그러면은 내 삶이 1년밖에 안 남았으면은 내 삶의 방식을 지금하고 다르게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당장 바꿔야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하러 내 1년 나한테 소중한데 왜 그 소중한 삶을 안 살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안 살고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는 것이죠.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 2막은 50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2막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1년 남았고 한 달 남았고 심지어 열흘 남았더라도 내가 지금처럼 살고 싶은 그런 삶대로 살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열흘이 남았더라도 나는 지금 사는 것처럼 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행복합니다. 스트레스도 거의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거의 없고 참 행복하고 내가 참 그런데 이제 제 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아들은 그게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았는데 젊을 때는 그렇게 지금도 젊지만은 어리고 젊지만은 제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는 그렇게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막에서는 그게 인생의 일막이라고 보면은 또 일막의 그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 2막이라면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소중한 남아있는 인생을 이 시간을 그 쓸데없는 나하고 아무런 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함께 어, 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내 일로서 또 내 그 관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이라도 좀 더 주고 싶다.
나누고 싶고 주고 싶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운동이라든지 뭐 어떤 거라도 내가 한평생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단순해지는 겁니다. 한평생 할 수 없는 거라면은 하지 말자. 그런 겁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평생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쭉 하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내 삶이 1년 남았을 때 이제 살고 싶은 삶. 그것은 내 열흘 남았을 때 살고 싶은 삶. 그거는 이제 그 삶을 산다면은 지금 현재도 그때까지 쭉 계속할 그런 일들만 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하늘나라 준비하고 내가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오면은 한 번 가는 거 아니냐.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가끔 생각합니다. 전에는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아주 어릴 때는 울고 그랬었습니다. 죽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없이 살 때는 또 잘 못 느끼다가 혼자 조용히 또 있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또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인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바쁘게 막 그 삶 가운데서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 들면서도 또 그렇게 그냥 살아갔습니다. 살아가다가 이제 인생 이막에서 50부터 다시 생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계속 할 수 없는 거라면 하지를 말자. 그 의미가 없다. 왜 하다 중단하는데 계속 할 것 위주로 하자.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간중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내 삶의 큰 그 부분들은 대부분의 나의 삶들은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나누면서 이 유튜브 하는 것은 내가 나이 먹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꾸준하게 이제 하는 거죠. 누구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노트북에다가 이제 노트북으로 보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내 생각들 하는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 생각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누고 또 스스로 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노트북 하면은 제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짓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바라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해서 보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좋습니다. 이제 예. 저는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한다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또 제가 유튜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들을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걷는데 걷기도 약이 되는 걷기가 있고 또 독이 되는 걷기가 있다. 100만 명 이상이 보셨어요. 그래,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해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0cm 보폭을 넓혀서 걸어라. 지금 스트레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cm 보폭을 넓혀서 걸으면은, 그런 걷기가 올바른 걷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되는 걷기라는 겁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10cm 보폭을 넓힌다. 뛰어도 되고, 좀 이렇게 운동은 되겠죠. 10cm 보폭을 넓혀가지고 걸으면은. 근데 제가 그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는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말자. 이제 인생 이막에서는 특히 50이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내가 무리한 삶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을 했어요. 편안하게, 그냥,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을 때, 그럼 편안하게 걷는 겁니다. 그냥, 저는, 많이 걷습니다. 되도록이면 걸으려고 노력하는데, 편안하게 걷는데, 10cm 보폭을 내 평소보다 더 넓혀가지고 걷는다. 뭐 그럼 뛰면 되죠. 뛰면 운동 더 됩니다. 10cm가 아니라 뭐 11cm, 12cm, 뭐 7cm, 8cm 다 보폭을 넓혀서 걸으면 운동 되겠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 깊게 들어가는 거죠.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걷는 거, 걷는 거, 움직이는 거, 의미 있게 움직이는 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cm라든지 뭐 또 그 구체적으로 어떤 약초를 먹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하면은 주변에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주변의 사례들은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저희 어머니하고 장인 장모님은 다 지금 80, 79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살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걸 드신 게 아닙니다. 근데 아주 돈 많고 뭐 저기 특별하게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오래 사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그 깊이 들어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그냥 판단하고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들은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뭐 그것도 다음 기회에 제가 한 번 더 어느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스는 깊게 안 들어가고 내가 끝까지 할 거 아닌 거는 안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들도 내가 배우는 것들, 뭐 어떤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제가 머릿속에 이제 든 게 없습니다. 자주 흔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지고 삶의 또 루틴을 정하는 겁니다. 삶의 습관을 정해가지고 그 루틴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루틴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일어날 때 처음에 하는 생각, 처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매일같이 새로우니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 구절을 이렇게 외우면서 그냥 항상 첫 번째 생각은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끝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강아지 산책시키고 밥 해놓고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청소하고 저는 이제 운동을 하든지 어떤 거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내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막 근육을 키우잖아요. 근데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근육은 뭐냐? 근육이 이제 근육이 좀 부풀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근육이 이렇게 커집니다. 커지면은 그러나 심장은 그대로 있는 거죠. 내 장기들은 그대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심장이 많이 커지는 건 아니죠. 뭐 뛰면은 좀 더 커지겠죠. 그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내 몸을 크게 하면은 결국 내 몸에 부하가 가고 무리가 가는 거 아니냐. 그럼 무리하지 말자라는 내 큰 원칙과 어긋난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럼 그 소중하게 오래 살아서 그 소중한 게 더 얻은 시간들을 그냥 이렇게 운동 가서 막 힘들게 내 몸의 근육을 막 키워가지고 막 그리고 남한테 또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걸로 만든다. 남의 시선 그 의식하며 살지 말자.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제 삶의 큰 원칙이니까 그런데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서
그냥 분위기 뭐 맞추고 싶으면 맞추고 안 맞추고 싶으면 안 맞추는 단계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분위기 맞추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저는 다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죠.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신경 쓰면서 사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하니까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당장 죽어도 지금 현재 죽음이 내 앞에 닥쳤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스트레스가 적은 거죠. 스트레스가 뭐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순간순간 스트레스가 또 생깁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심호흡을 합니다. 심호흡하면서 다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제 삶에 또 하나의 원칙이 이런 게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다. 할 수 없는 것은 웃으며 받아들인다. 그런 거죠. 삶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또 되지도 않습니다. 무리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리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무리한 것을 바라지도 않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얻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뭐하러 내가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느냐는 거죠. 다 내려놓으면은 됩니다. 그거 얻는다고 해서 결국은 많은 재물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재물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밥을 먹는다면은 밥을 2그릇, 하루에 3그릇, 4그릇, 한 끼에 5, 6, 7그릇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데 그걸 좀 더 맛있고 아주 그냥 이렇게 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이런 걸 그럼 돈이 있으면 몸에 좋은 걸 먹을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오래 삽니까? 그런 게 아니죠. 몸에 좋은 것보다 그냥 맛있게 먹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먹으면은 그게 이제 보약이죠.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스트레스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스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가 참 정말 해롭습니다. 해롭고 제가 모셨던 대표이사께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셔가지고 6개월 동안 술을 많이 드셨고 바로 위암이 걸리셨습니다.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위를 잘라내시고 막 그러셨어요. 또 관계되는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스트레스는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지나친 스트레스는 삶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제 아내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체질입니다. 체질적으로 ISTJ인데 정말 딱 정해진 게 정해진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루틴이. 그래서 거기서 어긋날 때 참지 못하는 막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해진 아내가 원하는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거는 저는 이제 ENFP라서 저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분위기 맞추고 싶고 맞추고 싶지 않으면 안 맞추는 그런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혼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제가 타고난 성격 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저한테 더 큰 즐거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것이 제가 타고난 성격과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보다 더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맞춰가지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2번째, 3번째는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째는 이제 위염, 위장병, 뭐 이런 것들은
치료하려면은 원인을 그 보고 그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나와야 됩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소식을 하면은 위염, 위장병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랐었어요. 내가 위염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가졌는가 하면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사람들은 당연한 거를 안 합니다. 뭐 못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병원에 이제 제가 40대 때 팀장할 때 병원에 갔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제 좀 치료를 해달라고 약을 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좀 쉬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리를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무리하고 쉴 수 없다. 많이 무리하면서 쉬지 못하더라도 잠도 못 자고 막 치열하게 살더라도 치료가 되도록 그렇게 약을 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화를 내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그랬었습니다. 치열했었습니다. 제 그 선배들 모셨던 상사들도 닌겔 맞으면서 막 이렇게 닌겔 투어 뭐 이렇게 닌겔 꽂고 막 차를 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제 인생 50이 넘으면은 후반전에는 무리를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져갑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위장병 치료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소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인생 2막을 시작할 때 제일 소중한 게 뭐냐? 소중한 게 뭐냐? 뭐부터 시작할 것인가? 제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는 제가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어떤 바른 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저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그건 해결이 됐고 신앙이 없으면 먼저 신앙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자신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할 게 뭐냐 하니까 제 몸에서 앞으로 한 50년을 또 뭐 짧으면 30년 뭐 1년이 될 수도 있죠.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100세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내가 80kg로 살 거냐, 90kg로 살 거냐, 70kg로 살 거냐, 60kg로 살 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먼 길이고 또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행복하게 가려면 단순화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은 힘이 듭니다.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내려놓을 게 뭐냐? 내 체중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위장병에도 좋다잖아요. 내 병 같은 것도 내려놔야 되겠다. 위장병을 왜 달고 100살까지 갑니까? 왜 속쓰리면서 100살까지 가야 됩니까? 제가 건강검진 하니까 위험이 계속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할 때마다 위험이 없을 때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만나는 많은 분들이 위험이 없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험은 이게 필수가 아니구나. 이게 선택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위장병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내려놓는 게 내 체중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거죠. 무거운 길을 가는데 인생을 길을 가는데 왜 무거우냐? 내 체중을 무겁게 들고 가니까 무거운 거예요. 사람이 많이 먹으면은 그걸 소화시키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내려놓고 가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니시 의학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하면서 당뇨병이 어떤 병입니까? 소변에
당이 나오는 거죠. 뭐 설탕 이렇게 했다. 그 단성분들이 당분이 나오는 게 당뇨병 아닙니까? 왜 당뇨병이 그 소변에 나오느냐? 왜 당이 나오느냐 소변에? 그런 거죠. 몸 안에 있는 피 안에 있는 영양분들이 그 당분들이 세포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포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게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세포가 문을 여는 게 이제 인슐린. 인슐린이 이제 나와가지고 세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우리 강아지도 그게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으라고 이 인슐린을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도 당뇨로 오랫동안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죠, 결국. 그런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어차피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한평생 당뇨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관리를 아주 잘하셨죠.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왜 인슐린이 부족했을까? 이런 겁니다.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세포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그 영양분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배가 부른 겁니다. 세포가 배가 부르니까 그냥 더 안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더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배가 부르니까 세포가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 음식이 많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이게 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제 인슐린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너무 많이 먹고 이 생활 습관의 병입니다.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내 몸을 그 체중을 좀 내려놔가지고 또 세포들을 좀 굶주리게 세포들이 아니 지금 좀 너무 배가 불렀어. 그럼 60조 개의 세포가 너무 이렇게 배가 불러 있는 겁니다. 이 세포들을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세포들이 영양분이 막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세포 문을 열어가지고 영양분만 들어오면 쫙쫙 빨아당기는 겁니다. 사람의 많은 병들 중에서 그 비만과 관련된 병들이 많습니다. 또 위장병도 다 마찬가지죠. 위장병도 무리를 하는 겁니다. 많이 먹으니까 그걸 소화시키려고 위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병이 나는 겁니다. 적당하게 먹으면은 모두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89kg까지 거의 90kg까지 나가다가 그때 왜 저는 이제 그렇게 살이 쪘는가 하면은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40대에 그랬거든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 뭐 특별한 특수 체질도 있으시겠죠. 근데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면은 적게 움직이면은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다이어트를 해가 76kg까지 됐었습니다. 76이 돼서 지금 이제 다시 66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지금 제가 다이어트가 제 한평생의 다이어트 중에서 제일 편안합니다. 이 다이어트라는 게 다이 아닙니까? T를 빼면은 D-I-E-T 다이 죽는다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이 다이어트라는 게 그냥 살을 빼는 게 아니고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내 몸에 대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었구나. 왜 내가 많이 먹었지? 어릴 때 습관이 들었는 거예요. 왜 습관이 들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모가 세 분이 계셨는데, 첫째 고모 외에는 두 고모들이 다 굶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다 굶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시고, 어머니가 저희들한테 해주신 이야기죠. 아버지 어릴 때, 9살 때,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 오은아, 우리 아버지 성함을 부르면서 할머니가 뭐가 제일 맛있노? 니는 뭐가 제일 맛있노? 그러셨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대답을 하셨대요. 뭐 엿이 맛있습니다. 뭐 이랬다든가 제가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어머니한테 이제 어릴 때 들었는데 엿이 맛있어요, 엄마.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아니다, 아니다. 밥이 제일 맛있다. 이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게 한평생에 그래 마음에 계셨죠. 그리고 또 고모 2명은 이제 어렸는데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이제 그 낙동강에 가서 무를 이렇게 캐가지고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줬는데 막내 저 고모하고 그 위에 고모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그걸 못 받아 먹어서 죽었답니다. 굶어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먹는 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삼형제들이 있으면은 밥을 안 먹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학교도 못 가도록. 우리가 밥 먹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밥을 한 공기를 그냥 많이 지금같이 공기가 아니고 정식 이제 밥 거기다가 이제 옛날 밥그릇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수북하게 퍼서 다 먹어야만 이제 그 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아버지한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밥을 딱딱 끓여 먹습니다. 이렇게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먹었어요. 우리 위장이 넓어졌죠.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데 제가 삶에서 이제 생활 자체가 이제 달라지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제가 생활하면서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생활을 바꾸자. 그리고 제가 이제 45kg, 47kg 된 아내하고 이제 비슷하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나중엔 조금 더 먹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막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것도 어디 가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내 일상 삶 가운데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조금씩 걷고, 그리고 이제 또 막 여러 가지 일상 삶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내가 일하는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움직이고 솔선수범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76kg에서 지금 이제 72kg입니다. 일주일에 1kg씩 지금 체중을 줄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 주는 71kg가 돼야 되는데 아직 72kg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72kg는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그것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지, 바꿔가지고 몸무게가 빠지면은 빠지는 거고, 아니면은 또 아닌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측정하면서 꾸준히 걸어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제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편안해지고, 제가 처음에 회사에 92년도 입사할 때, 그때 입사 지원서 쓸 때 72kg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나이가 27살이니까 만으로는 25살이었습니다. 25살에 제가 72kg이었던 게 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 몸무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근데 일시적으로 빼는 게 아니고 제가 한 10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장도 치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다 정해진 아침에는 또 아내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또 아내하고 가족들 같이 이제 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일정 량을 먹는 거죠.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하면서 적게 먹다 보니까 많이 씹게 됩니다. 씹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 침샘에서 소화액이 이제 나오잖아요. 소화액이 나오면서 그걸 이제 많이 씹어가지고 또 이렇게 넘깁니다. 자, 위장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염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받으면 하여간 막 해가지고 위장에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삶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위장병의 큰 원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해진 양을 소식을
작게 먹는 거죠. 작게 먹는 것은 저는 이제 목표를 고3 때 몸무게를 유지할 정도로 먹겠다. 그 이제 66kg 뭐 정도로 유지하겠다. 저희 부모님들은 어머니는 나 아내는 70kg 정도만 해라. 지금 하면서 막 지금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한테도 66kg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의논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의논하는 과정이고. 자, 그렇게 하면은 그 위장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운동이라는 것은 저는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이제 그 헬스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움직여야 되겠다. 많이 움직여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 가지는 사실 그 스트레스하고 그 먹는 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 두 개가 거의 전부입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조금 이 두 개에 비해서는 이 영향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두 부분하고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움직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생각들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쓸데없는 움직임이 아니라 됩니다.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이 길면 뭐 하느냐? 100년을 살고 200년이 살면 뭐 하느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시간을 계속 보내면은 그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그게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지. 의미 없는 일들을 하면서 오래 살면 뭐 하느냐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움직임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삶에서. 그래서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운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인데 스트레스하고도 관련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 움직임이 결국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움직임들은 규칙적이라 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것은 습관이 돼서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움직임 중에 하나를 채택하고 있는 게 제 사랑하는 아내를 주무릅니다.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주무르면서 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르면서 몸에 이렇게 운동이 된다, 내가. 그러면 저도 운동되고 아내도 운동되는 거죠. 혈액이 순환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적게 먹었을 때 혈액이 맑아지겠죠. 혈액이 걸쭉한 것도 없어지고 혈액이 순환이 잘 될 겁니다. 순환이 잘 될 건데 사람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심장도 좀 약해질 수도 있고 그 기능이 약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강제로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주무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러셨습니다. 주무르면은 이거 주무르지 마라. 주무르면은 한평생 주물러야 된다. 주무르다가 안 주무르면은 그 주무름 받는 사람이 힘들다는 거죠. 한번 주무르면은 한평생 주무를 각오하고 주물러야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제가 한평생 주무를 각오하고 주무르는 겁니다. 아내를 주물러가지고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겠다. 아내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이면 가치가 있고 내 스트레스를 적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은 또 규칙적입니다. 규칙적이니까 제 위장에도 좋고 모든 것에 좋은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또 내 모든 인생을 인생의 전 인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뭔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은 긴 인생에서 보면은 의미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방식은 나 자신도 행복하게 하고 또 주위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대로 꾸준하게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길들을 한 걸음씩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걸으면서 이렇게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장병도 낫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번 태어납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죽습니다. 그거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청소를 하면서.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움직이니까 너무 행복하다.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 인생이 뭐 할 거냐? 멀리 나가서 막 이렇게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나는 작은 것부터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을 한테 오늘 하루 작은 즐거움이라도 또 그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움직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위장병도 낫게 하고 내 삶도 더 좋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장병이 안 낫더라도 안 나으면 또 어떻습니까? 안 나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한평생 위가 아프다라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있는 거죠. 그래서 속이 막 쓰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젊을 때 더 제가 이제 이것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도 이제 제가 다음 편 예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동영상 제가 이제 예고편입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이빨을 해야 되는데 이빨을 그냥 갈아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빨을 하나가 비면은 옆에 양쪽 두 개를 깎아가지고 거는 거죠. 틀니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머니 임플란트를 하세요.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머니께서 결국 임플란트를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혁찬이 덕분에 임플란트 해가지고 참 좋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니 몇 살을 사실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사실지 모르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사실지도 모르는데 임플란트 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좋아하세요. 혁찬이 덕분에 임플란트 해서 좋다고 그러세요. 물론 어머니 돈으로 하셨어요. 어머니 돈으로 다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 임플란트 하세요. 그래서 하시고 어머니 제가 돈 드릴게요. 임플란트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본인 돈으로 하셨어요. 내 돈 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 하셨죠.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지금 수명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79세라도 그렇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1년을 살지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살 때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빨 하나 할 때도 10년, 20년, 30년 산다고 생각하고 이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거고. 아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뻐요.
기쁘니까 나이가 먹더라도 나이가 먹는다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인데 내가 오늘 제일 젊은데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오늘 제일 젊은 날인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제일 젊은 날, 내 젊은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그 이야기는 좀 다음 기회에 제가 좀 길게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도움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